안녕하세요. 문장닷지 택시스쿨 문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8일 야간 운행 일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처럼 리셋이 되게 되면 출근 버튼을 활성화했을 때 택시 정보 확인이라는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화면이 뜨면 첫 콜은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출근 버튼을 활성화했는데 콜이 뜬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집에서 출근 버튼을 활성화했는데 당하동에서 5.2km 14분입니다. 콜이 들어온 겁니다. 성산동 가는 콜이었습니다. 손님에게 통화를 드렸고요. 이 콜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손님 픽업을 갔고요. 성산동으로 가는 콜이었습니다. 요금은 27,600원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6시 49분에 손님이 승차하셨고요. 7시 17분에 손님이 하차했습니다. 키로수는 30.04km, 요금은 27,600원이 나왔습니다. 성산동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두 번째 콜이 바로 붙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등촌동 가는 손님이었고요. 요금은 9,4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가양역 바로 근처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았었고요. 마곡나루역이나 아니면 발산역 쪽에서 손님이 있을까 아니면 콜이 뜰까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손님은 요금이 잠시만요. 5,700원 나왔습니다. 기본 거리 코스 요금이었고요. 그래서 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김포공항 국제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카카오에서 이제 다시 콜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의 공항시장 근처 방화동 쪽이었고요. 골목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신 어떤 노신사분이셨고요. 부천 성곡동 많이 잡지 않는 코스죠. 아무튼 이 손님을 픽업을 하고 성곡동에 갔습니다. 요금은 1,7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부천에서 인천공항 상황을 한번 보았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설 연휴 첫날 인천공항이 새벽에 밤에 늦게 택시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둘째 날인 오늘도 택시는 평상시보다는 다소 부족한 형태였지만 완전히 빵이 나거나 택시가 부족한 형태는 이어지지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택시 숫자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현황을 보니 인천공항에 올라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일단 인천공항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종도 휴게소를 들려서 일단 충전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니까 인천콜하고 몇 개 콜이 떴습니다. 근데 거의 가기가 힘든 콜이었고요. 마음에 들지도 않는 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주 가는 콜이 뜹니다.
예, 손님이 총 8분이셨고요. 택시는 2대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대는 인천 카카오 개인 가맹 택시였습니다. 그래서 파주 해솔마을로 가게 되었고요. 예. 이 파주 해솔마을로 가서 요금을 확인해 보니 53,500원이었습니다. 키로수는 거의 62km 정도 육박을 했었고요. 그래서 9시 22분에 승차하셨고 10시 11분에 하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당 불패라고 하죠. 보통 파주 가면. 그래서 야당역으로 가게 됐었고요. 야당역으로 가서 일단 존버를 했습니다. 뭐 인천공항의 택시 현황을 계속 살펴보았고 제가 9시 정도, 밤 9시 정도에 갔었을 때 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인천공항에서 콜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찬스와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불패라고 해서 파주에서 야당역에 있으면 거의 콜을 받았었는데 기록콜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콜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파주시청 금별맥주에서 거의 7점 몇 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전화를 드렸고요. 제가 지금 야당역에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손님이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님을 픽업을 갔고요. 요금은 46,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내리신 곳은 고척동 아파트 단지였었고요. 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인천공항에 이제 계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척동이었기 때문에 자회사인 회사로 가서 충전을 했고요. 충전을 하면서 단톡방의 상황을 계속 이제 보니까 완전한 빵은 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자란 형태가 됐습니다. 거의 시간이 12시 반, 1시 정도 가까이 돼가는 시간 즈음에 12시 반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충전이 완료가 되었고 단톡방에서 1터미널이 완전히 빵이 난 것 같다. 2터미널도 완전히 빵이 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전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때의 상황 판단은 1터미널에 인천과 경기 택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제가 9시에 또 1터미널에서 파주콜을 받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콜을 골라잡는 골라잡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돼서 올수락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거는 현재 장담을 할 수 없지만 현재는 골라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을 켜고 들어가니 콜이 뜨기는 뜨는데 거의 대부분 인천콜이 뜨는 겁니다. 2여객 터미널에서 1터미널로 오는 콜까지 땡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한 것은 콜을 받기보다는 대기장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1터미널 대기장으로 들어와서 순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기장 들어가니까 뭐 1번이더군요. 그래서 바로 승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승차장에 들어가서 사당동을 가는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사당동을 가게 되었었고요. 슈퍼 할증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 4분에 승차를 하셨고 1시 46분에 하차를 하셨습니다. 63km. 요금은 74,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나니 콜이 뜰 리가 만무하겠죠. 왜 그러냐면 밤 9시에 파주 가는 콜도 카카오에서 줬습니다. 또 기록콜도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슈퍼 할증이라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택시가 없어서 손님들은 바글바글한데 콜이 넘쳐나는데 단거리 콜을 좀 수행해 줘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 까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람이더라도 괘씸하지 않습니까? 예, 기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제가 괘씸했겠습니까? 역시나 손님을 내려드리니까 뭐 콜이 울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군요. 예,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린 판단은 자, 회사로 들어가서 다시 완충을 하자. 예, 그래서 또 두 번째 충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충전을 하고요. 충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 두 번 정도 콜이 울렸습니다. 하나는 뭐 대학동, 거의 서울대학교였던 것 같더라고요. 행운동 가는 콜스, 행운동 가는 콜 하나가 떴었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을 완료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판단은 새벽에 뭐 2시도 넘은 상태였고 거의 뭐 시간대가 새벽 2시 반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일단 설 연휴 바로 전날 두 번째 연휴이니까 일단 그래도 강남으로 가보자. 그래서 강남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강남으로 향해서 강남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CGV 앞이죠. CGV 앞에 횡단보도 앞에 뭐 차들도 없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날씨는 뭐 눈발이 내리고 있었고 굉장히 어저께 새벽 때 밤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세워놨는데 이 택시 라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뭐 차는 전혀 없었고요. 저 혼자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건너편 강남역 먹자골목에서 남녀 커플이 건너와서 거기서 인사를 하고 여자분이 택시를 타더군요. 타셔가지고 가자고 하는 곳이 덕성여자대학교였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정문으로 좀 가달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덕성여자대학교 정문으로 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승차 시간은 3시 2분에 승차를 하셨고 요금은 26,000원이 나왔습니다. 3시 30분에 하차를 하셨고요. 21.5km, 22km죠. 그래서 이분을 내려드리고 일단 종로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태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이제 서울 시내로 시간이 뭐 할증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서울 시내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때 카카오에서 콜이 하나 들어옵니다. 뭐 인수동이었었고요. 수유리보다 좀 더 위에죠. 그래서 면목동 가는 콜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면목동 가는 콜을 하나 받았고요. 요금은 16,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에 이제 손님을 내려드리고 거의 뭐 새벽 4시 이제 할증이 끝났고 이제 비할증 시간대로 이제 접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설날 연휴 두 번째 날. 저 새벽 4시에 뭐 면목동 뻔하지 않습니까? 뭐 강남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건대를 거쳐서 뭐 성수동을 거쳐서 영동대교를 넘어서 뭐 강남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콜 상황이 어떤지 이것을 알아야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골라잡이는 콜이 어디에서 뜨는지, 콜 폭탄이 터지는 곳이 어디인지가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러한 경험치가 있어야만이 콜을 골라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콜을 골라잡으려고 하는데 콜이 없는데 골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콜이 있는 곳에서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동대교를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건대에서 콜이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성수동에서 압구정 가는 콜이 하나 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콜 폭탄이 터지는 곳으로 차량을 모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수동에서 압구정 가는 콜이 터진 겁니다. 터진 게 아니고 이제 압구정동으로 가는 콜이 하나 뜬 겁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서, 청담동 쪽에서 압구정 로데오 쪽에서 콜이 터졌나 하고 압구정 로데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 로데오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콜을 보는데, 새벽 이제 4시가 넘었죠. 콜을 보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콜이 들어오는 겁니다. 잠실 본동에서 콜이 들어오고요. 이태원에서 콜이 들어오고요. 종로에서 콜이 들어오고요. 건대에서 콜이 들어오고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노년 1동, 거의 노년동 먹자골목이죠. 온 사방 군데에서 콜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콜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신사역 먹자골목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온 사방 군데에서 콜이 다 들어오니 하나를 콜을 잘 골라서 인천 방향 콜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금호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라는 곳에서 인천공항 인력터미널로 가는 콜을 고르게 됩니다. 이 콜을 골랐고요. 여자 손님 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 손님을 모시고 인천공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새벽 4시가 5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모시고 인천공항으로 향하게 되었었고요. 요금은 54,5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인천공항 1터미널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2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저녁에 7시 정도 돼서 시작을 했으니 슬슬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될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터미널에 손님을 내려놓고 2터미널로 바로 인천거 뽑아서 조금 쉬었다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2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터미널로 가는 길에 인스파이어에서 콜이 하나 날라 들어옵니다. 합정역 가는 콜이었습니다. 완전히 땡큐, 럭키비키, 베리굿 콜인 거죠. 그래서 인스파이어 리조트로 가게 되었고요. 갔더니 홍콩, 중국 분이더라고요. 홍콩에 사는. 한국말은 전혀 통하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이분이 타자마자 하는 얘기가 빨리 플리즈를 연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을 태우고 합정역 2호선, 합정역에서도 2번 출구 앞에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이 손님이 기가 막힌 손님이 된 겁니다. 이 손님을 내려드렸는데 이 손님이 나이스, 뷰티풀, 나이스, 뷰티풀 연발을 하면서 현금 8만 원을 주고 내리신 겁니다. 완전히 역시 택시는 한 방이 중요하다는 거 또 한 번 체감을 하게 된 겁니다. 택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지킬 때
매출이 보장됩니다. 저는 첫 콜, 리셋이 되고 난 후에 첫 콜은 웬만해서는 받습니다. 이게 왜 받냐면은 카카오 교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콜은 반드시 수행을 하라. 자, 두 번째는 제가 골라잡이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하지요. 올시락을 할까? 가맹을 다시 할까? 서울 시내 이렇게 다니는 거 시간당 매출이 더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꿋꿋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지키면서 매출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손님을 이제 합정역에 내려드렸고요. 합정역에 이제 손님을 내려드리니 뭐 아침에 6시 반 정도, 6시가 이제 넘었겠죠. 6시 반 정도 됐겠죠. 콜 상황이 완전 폭탄이 터져 있는 겁니다. 완전 폭탄이 터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10분, 4.4km 이상 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남가자 파출소에서 서구, 인천 서구. 제가 사는 곳은 인천 서구 연희동이니까. 그래서 이 콜을 하여튼 골랐는데 이 손님이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을 뺐고요. 그 다음에 인천 용현동 가는 콜을 또 하나 골랐는데 전화를 하니까 일단 출발지가 김억삼 포장마차입니다. 김억삼 포장마차가 어디냐면은 홍대 삼거리 포차 가장 중심입니다. 가장 제가 싫어하는 곳입니다. 제가 인천공항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삼는 이유는 야간에 근무를 하더라도 술 취한 진상 손님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집에를 가야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집으로 가는 방향에 콜일지라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했더니 완전히 혓바닥이 꼬여 있는 겁니다. 뭐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용현동 빼버렸습니다. 자,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충전을 조금 물리면서 콜을 골라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이죠. 아침 6시 반이 넘은 시간대에 회사 비즈니스 채널로 입국 상담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 상담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충북 제천 2월 6일 날 가는 입국 예약콜을 잡았습니다. 해놨고요. 그래서 동료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놓고 그 동료 기사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충전을 물려놓고 콜을 고르는 와중에 뭐 최근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가는 방법은 뭐 약간 복잡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근거리, 오류 왕길동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을 마지막으로 집에를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콜을 잡고요. 앞에 집에 가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처럼 즉시 전화를 드렸고, 이 손님은 바로 통화가 됐습니다. 또 픽업을 가보니 퇴근하는 손님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뭐 기쁜 마음으로 이 손님을 픽업을 했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류 왕길동에 손님을 내려드렸고요. 요금은 32,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번의 충전을 하였고, 저녁 7시경 무렵에 일을 시작해서 업무가 종결된 시간은, 마지막으로 하차한 시간은 8시 2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택시 운행이 되었고요. 저는 원래 택시 운행 자체가 야간 운행을 쭉 해왔습니다.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정도까지 12시간 정도 목표를 했었고요. 사실은 오늘 택시 운행을 해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스포티지 가스차로 전향을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전기가 편하다고 하더라도 이 충전 스트레스에 의한 특히 겨울에 이렇게 택시에 가장 높은 매출이 나올 때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이렇게까지 힘들게 충전을 하면서 매출을 내는 것을 이것은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현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2025년 1월 28일 설 연휴 두 번째 날 화요일 야간 운행 매출을 공개하겠습니다. 태운 손님은 총 12분을 태웠고요. 카드는 35만 6,900원, 현금은 8만원, 그래서 43만 6,900원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은 오늘 3번의 충전이 발생을 했고요. 그 시간을 따져보면 굉장히 영업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들이죠. 오늘의 저의 생각은 역시 택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지킬 때 매출이 보장된다입니다. 첫 콜, 리셋이 된 첫 콜은 반드시 수행하자. 골라잡이는 역시 골라야 된다. 또 영업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자. 웬만하면 늘어지지 말고 꼭 영업시간을 지켜서 그 안에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집에 들어와서 삼겹살에 맥주 한 잔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 2025년 1월 28일 설 연휴 두 번째 날 화요일 야간 운행 일지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